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 새 남자의 수다로 시작해서 어느새 사무실 책상에서 홀로 하는 방송 카더라입니다. 독립인지 방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본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더라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 채널 본 채널에서 한 130분이 봐주시고 카더라 채널은 3분밖에 안 봐주세요. 예, 카더라 채널로 이동을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스북 보시는 50여 분도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어제는 저희가 볼보 S90 라이브가 있어서 이 점심 방송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손흥민 씨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라임 씨가 나오는 방송을 마치고 이 골방에서 나오는 칙칙한 방송을 좀 켜기가 눈치가 보여서 그랬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디자인이 공개된 G70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기사를 보시고 기사를 보시면서 하시죠.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된 G70입니다. G70 디자인부터 전면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뭐 제네시스 브랜드의 얼굴이 된 크레스트 그릴이 요렇게 크레스트 그릴이 바뀌었고, 이 또 하나의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은 두 줄 쿼드램프가 요렇게 헤드램프, 그 다음에 크레스트 그릴이 바뀌었습니다. 하단부에 에어 인테이크랑 에어 커튼은 뭐 제네시스보다 사실 벤츠나 볼보가 먼저 떠오르기는 했는데 뭐 괜찮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전면부에 이어서 이 측면부로 넘어가면, 사실 G7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메랑 모양의 휀더 가니쉬, 휀더 부분 요 부분에 부메랑 모양의 이렇게 가니쉬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두 줄 자체를 옆에 넣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의 변화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면 요 후면부 역시 리어램프가 두 줄로 모양이 좀 바뀌었고요. 여기 가니쉬 부분이 배기구가 듀얼인데, 사실 듀얼 배기구는 기존 스팅어에도 있긴 했었어요. 상위 스포츠 패키지로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스포츠 패키지에만 이렇게 두 개로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존 디자인은 여기 두 개 더블로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듀얼 패키지는 뭐 기존 스포츠 패키지에도 있었고, 여기 하단부 디퓨저 부분 요 부분이 좀 바뀐 느낌, 그리고 트렁크 램프가 바뀌면서 트렁크 요 곡선도 살짝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실내로 내려가면 실내는 살짝 실망스러운 게 똑같아요. 뭐 센터 터널 부분이라든가 센터 페시아 부분 다 똑같고, 여기 디스플레이 베젤이 좀 얇아진 느낌. 기존에는 약간 사다리 꼴 모양이었는데, 실내는 뭐 디스플레이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 거기 하단부, 뒷부분 하단부 램프, 그 다음에 레터링이 이렇게 제네시스가 가운데 레터링이 이렇게 박혀 있고, 레터링 여기 램프 하단부 박혀 있고, 측면에 여기 측면 휀더 가니쉬가 기역자 부메랑 모양에서 좀 바뀐 모양, 그리고 여기 전면에 크레스트 그릴, 헤드램프, 하단부에 에어 인테이크와 에어 커튼 요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극적인 변화는 아닌 상황. 기존 G80에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부분, 패밀리 룩을 좀 완성하는 모습 외에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좀 가보면,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가 그대로 운영됩니다. 사실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이 넘는 2.5 터보도 장착이 됐거든요.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 2.5 터보가 들어갔는데 제네시스 G70에는 기존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팅어에서 2.2 디젤이 빠진 것도 있긴 한데 디젤을 빠지고 2.5 터보를 넣었는데 제네시스는 그대로 한다. 글쎄요.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엔 들어갔지만 일단 현대차로 내려가면 소나타 N라인 그리고 가솔린 산타페 가솔린과 소나타 N라인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데 G70에는 넣지 않고 소나타 N라인하고 산타페 가솔린에 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뒷좌석 공간 역시 그대로입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요. 파워트레인도 그대로 유지했고요. 사실 스팅어랑 체급이 다른데 그동안 스팅어와 G70이 비교가 많이 됐었거든요. 가격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워트레인의 구분을 뒀습니다. 스팅어는 2.5 터보, 3.3 터보, 그리고 G70은 2.0 터보, 2.2 디젤, 3.3 터보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잘 팔리는 G70은 외관만 바꾸면서 판매를 좀 유지하고 스팅어는 크기가 좀 더 큰 만큼 더 강한 신형 엔진을 넣고 그레이드를 올려서 붐업을 하겠다라는 게 기아차의 전략, 현대 기아차의 전략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럼에도 스팅어가 G70을 이기고 잘 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K9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K9도 파워트레인을 좀 더 고급화하고 라인업을 강화했지만 글쎄요. 스팅어가 차는 좋아요. 저희 모토그래프에서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일반 대중의 시각이나 평가는 좀 다르죠. 이게 스팅어를 조금 더 작고 저렴하고 경쾌하고 젊은 차량을 방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계속 단종설이 나오잖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제네시스가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유럽 진출을 노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출발이 되는 모델이 이 스파이샷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G70 슈팅 브레이크 모델입니다. 여기 측면에 이렇게 G70 기반으로 근데 물론 슈팅 브레이크는 가칭이에요. 이 트렁크 부분을 확장한 외건형 형태인데 BMW처럼 투어링이라고 할지 그란 투리스모라고 할지는 아직 몰라요.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이 국내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온다가 90%. 물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GT라고 할지 슈팅 브레이크라고 할지 투어링이라고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사실 제네시스 사업 총괄 부장이 바뀌신 건 아시죠? 사장급인데 사장으로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G80, GV80 엄청 잘 됐잖아요. 상반기에 엔진 품질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았어요. 없어서 못 팔았고 5개월,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근데 사실 지난해부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가진 목표는 해외 시장이었어요. 해외 시장. 이거는 제가 쓴 기사인데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달고 이제 시무식을 지난해 처음으로 직접 그전에는 정몽구 회장이 시무식을 했었는데 첫 시무식에서 밝힌 메시지가 두 가지. 제네시스 브랜드의 목표는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또 하나의 목표는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다라는 게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목표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지시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뀌신 그 이용우 사장, 지금 이노션으로 가셨어요. 이노션 사장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이거를 받았는데, 오더를 받고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 때문인지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잘 됐는데,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뭐 추락했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유럽이나 중국 시장 진출은 엄두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룹 내부에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주춤한 상황인데,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또 높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고급차가 아니라. 전략상 현대차 그룹에서 중요한 게 2015년 이후로 쭉쭉쭉쭉 좀 바뀌었던 게,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론칭을 해서 고급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게 16, 17, 18년, 19년도에까지 이어졌으면, 2000년도에서 좀 바뀐 것, 문제가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뀐 것들은 고급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겠다. 수소차 포함해서 친환경차로.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오닉이 이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내부에서도 이 역량이 좀 분산이 되는데, 물론 테슬라나 뭐 포르쉐 타이칸처럼 고급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제네시스 전기차도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또 스텝이 꼬인 거예요. 야,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하고 유럽 시장, 중국 시장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전략이 꼬였고, 그룹 내부에서도 전기차를 좀 틀면서 스텝이 또 꼬여버렸고, 여기에다가 총괄을 하시던 분은 뭐 직급상 승진이긴 한데, 현대차에서 부사장 하시는 게 이노션에서 사장 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급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은 승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좌천이라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네시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어떻게 아이오닉과 브랜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물론 아이오닉은 대중 전기차 브랜드겠죠. 사실 저는 아이오닉을 안 쓸 줄 알았어요. 뭐 니로에게 밀리고 코나에게 밀리고 존재감이 좀 사라진 차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브랜드로 다시 살린다? 뭐 내부에 여러 이야기는 있겠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오닉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직 현대차 그룹에서 힘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그냥 그런 시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실수라고 불릴 정도로 잘 했고 잘 나왔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차량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로 넘어갔을 때도 괜찮았는데, 아이오닉은 글쎄요. 뭐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를 가지고 유럽, 한국, 중국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 아이오닉이 가지는 그런 존재감이 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지가 싶고, 뭐 말씀하신 대로 프리우스보다 더 좋다라는 상품성에선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남는 거는 판매량이 가장 크거든요, 현대차 내부에서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댓글을 조금 읽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3 페이스리프트 언제 되나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인팡님이 그런 차가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니 새로운 브랜드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네시스는 앞으로 가성비 고급차로 가지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는 못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북미 시장에선 아이오닉이 잘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 변상준님 말씀하셨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N도 있죠. N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G80을 내놓는다고 G80 스포츠도 밀었다는 카더라가 말씀을 하셨고요. N9이 나왔으니까 좀 더 팔리겠다. i30
i30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멀 모델은 단종이 됐죠. 예, 단종이 됐죠. 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단종 수순을 밟았습니다. 완전히 모델이 다 단종된 건 아니고 N9이 남아 있고 N이 들어오면 벨로스터가 또 안 팔리기 때문에 굉장히 스텝이 복잡합니다. 예, 맨프레드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해치백 외건 G70 그 외건이 나오면 국내에서 진짜 팔릴까요? 안 팔릴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해요. 저는 나오면 사고 싶어요. 저는 나오면 사고 싶은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i는 사실 BMW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i3, i8에 이어서 i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MN, i 또 i에 이어서 또 비슷한 걸 만든다고 너무 BMW 따라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은 남양과 뉴르부르킹에 에서 따왔다고 해요. 현대기아차에는 현대차에는 그렇습니다. 제품 이슈들 이런 것들 이야기들 나오시고요. 역수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G70 외건은. 네. 현대차에서 경차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닝이나 스파크 보시면 판매량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현대차가 다음으로 내놓을 경차 수준의 라인업은 그 크기의 SUV 굉장히 작은 A 세그먼트 SUV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닝 같은 경우에도 위탁 생산을 맡길 정도로 생산성에 따른 수익이 굉장히 높진 않거든요. 높진 않기 때문에 뭐 모닝, 레이, 스파크 외에 새로운 경차가 추가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베뉴보다 작은 SUV를 계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딱히 그 경차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거를 뭐 또 다른 차를 내놓는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엑센트 단종됐냐고요? 좀 됐습니다. 예, 엑센트는 단종이 됐고 단종이 됐습니다. 좀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쉐보레는 모닝을 왜 직접 만드는지 그 전부터 쉐보레가 아니라 쉐보레는 스파크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 공장에서 공장 라인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가장 많이 차지했었고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출 효도 상품이었어요. 유럽 시장에 잘 나갔었고 오펠 브랜드로 잘 나갔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스파크는 미국의 그 액티브 약간 SUV처럼 전고를 높이고 크기를 덩치를 키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네. 광주 공장 경차는 어떻게 됐나요? 광주 공장 경차가 아까 말씀드린 베뉴보다 작은 A 세그먼트 SUV인데 광주 공장 자체 사업이 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 시승회는 언젠가요? 오늘입니다. 어제와 오늘인데 오늘 김사현 기자가 가서 촬영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영상을 편집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G70 뒷자리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실내에 큰 변화는 없어요. 실내에서 바뀐 점은 그 센터 디스플레이만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0.5 시승하나요? 0.5요? 스팅어 0.5, 2.5.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잘생긴 전승용 기자가 리뷰한 게 아니군요. 예. 더 잘생긴 김사현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생겼다는 평가는 김사현 기자의 주장이고요. 김사현 기자의 주장, 저의 주장은 아니고요. 예. 전승용 편집장은 자기가 더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모터 스튜디오에 아직 전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G70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디자인만 공개되었고 언제쯤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외모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외모 논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날 때 김사현 기자, 전성현 기자 둘 다 없을 때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상현 기자는 지금 촬영 나왔고 그렇습니다. 전승용 기자님은 실물을 보면 잘생겼다, 뭐 고만고만하다라고 하는데 뭐 둘 다 저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논란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시는 300여 분 굉장히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보니까 본 채널에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본 채널에서 카더라가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카더라 라이브 할 때만 하고 클립 영상은 카더라 채널에서 보시면 돼요. 카더라 채널에서 보시면 남아있고 연비는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2.5, 3.3 이건 스팅어의 이야기고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 터보, 2.2 디젤, 3.3 터보 이렇게 세 가지가 그대로 하고 카더라 같은 경우에는 카더라 채널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카더라 채널로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코나는 곧 있으면 출시됩니다. 예, 다들 내일 또 이 시간대 1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엽이었습니다.